네, 안녕하세요. 제주 알마켓 유튜버 알리고입니다. 네, 지금 2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2024년 5월달 주택에 대한 시세 동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와 그 다음에 임대에 대한 것들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 뉴스, 이번주 뉴스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전국에서는 우리가 아파트, 주택에 대한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그래서 낙폭이 큰 지역을 제외하고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 가격이 꿈틀대면서 정상 가격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매수세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 2템포 정도 늦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주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 대비해서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향되고 있는 경기에 대한 어떤 좀 상향에 대한 조정이 사실은 늦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많이 그렇게 다른 지역 대비해서 낙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많이 회복되기보다는 매수세, 특히나 매수하려고 하는 매수세가 사실은 많이 없었던 것 뿐이지,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타격을 받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주 주택시장의 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4년 5월 달에 우리가 그 주택에 대한 시세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매매 건수는 295건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여기에 반해서 임대가 546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2부에서 말씀드릴 거는 주택이 두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지금 현재 아파트와 연립 다세에 대한 시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단독주택의 매매와 그 다음에 임대에 대한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실제 이제 거래 건수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매매와 임대 건수를 합쳐가지고 약 800건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매매가 사실은 295건에 임대가 546건이면 임대가 2.5배 이상 많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수에 대한 매수세가 많이 꺾였다 뿐이지 사실 가격에는 그렇게 많이 타격을 받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대한 평당가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실제 지금 현재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신규 분양하고 있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평당가를 계속적으로 비교하면서 기존 아파트의 지금 현재 매매 평당가와 신규 아파트의 청약시장에 나오는 분양 아파트의 그 평당가를 계속적으로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청약시장보다는 기존 아파트 시장의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고 그 다음에 임대 수요도 좀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달 같은 경우에는 매매보다는 전월세 시장이 2.5배 정도 더 이렇게 강세를 보였고, 이러한 상황은 사실은 올해 하반기까지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집을 우리가 구입하려고 했을 때 현금을 다 주고 구입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대출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은행에 대한 이자, 그 다음에 내 소득 대비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들이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매수에 대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반해서 우리가 임대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임대할 물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하고 월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월세 시장이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냐면은 전월세 수요는 많은데 공급량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내 집에 내가 살고 있는 주인이 보통은 자기 집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임대 매물이 많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치솟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제주도의 주택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우리가 전세하고 연세하고 월세라고 하는 것들을 구별을 할 텐데, 제주도는 사실 전세 물건이 거의 없죠. 많이 없고 거의 다 이제 연세라든지 월세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세와 월세의 어떤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주도의 전체적인 주택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제 아파트가 5월 달에 이제 가장 높게 거래가 된 아파트 단지를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림차순 정렬을 해서 이제 가격대를 한번 보게 되면은 가격대가 가장 비싸게 거래가 된 1위 지역이 노영동 한화 전용 면적 33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용 면적이 35평이네요. 전용 면적 35평짜리가 9억 5천에 이제 거래가 됐는데 전용 면적 35평이면은 우리가 공급 면적이 40평대가 넘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우리가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해서 비교하는 거는 우리가 국토부에 이제 실거래 신고를 했을 때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저희가 자동으로 끌고 와서 통계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해서 35평형이 9억 5천에 거래가 된 부분들, 그래서 매매 평당가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 평당가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평당 2,727만 원에 거래가 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파트가 지금 이제 9억 5천에 전용 면적 33평짜리가 지금 하나 좀 빠지긴 했는데 1위는 하나 아파트 전용 면적 33평 9억 5천에 평당 2,896만 원이 1위를 찍었고요. 2위는 노영동 노영 2차 아이파크 전용 면적 35평이고 9억 5천에 거래가 됐고요. 평당 2,7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중부공원에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풍경채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당가가 3,100만 원부터 시작이 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대비해서 기존 재고 아파트 같은 경우가 평당 3,000을 넘지 않는 그런 선인 거기 때문에 신규로 분양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의 인프라까지 내가 가지고 3,000만 원이 안 되는 이런 아파트를 살 것인가, 아니면 다 향후에 좀 새 아파트에 인프라가 좀 부족하더라도 새 아파트에 조금 돈을 더 주고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는 재고 아파트 시장 중에 평당가가 저렴하면서 대형 단지이면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그런 단지가 우리가 투자나 아니면 신혼부부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주변의 편의시설, 학교, 학군, 교통, 이러한 여건들에 대한 것들을 서로 비교를 해서 사실은 우리가 신규 아파트 시장이 평당 3,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장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보다 훨씬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완화되는 시장이 됐었을 때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의 시장만큼 가격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 재고 아파트 시장을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위, 2위 지역도 이제 평당 전용 면적 기준에서 2,800, 2,700 이렇게 형성이 됐고요. 노영동 안에서도 중흥 S클래스가 전용 면적 45평이 9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면적이 굉장히 큰 거 대비해서 전용 면적이 굉장히 저렴하게 1,986만 원에 거래가 된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가격 자체가 조금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원래는 대형 평형일수록 전용 면적 단가가 쌉니다. 그리고 면적이 적을수록 전용 면적 단가가 높은 게 원래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효용의 가치를 따졌을 적에는 큰 면적이 오히려 더 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위가 호건동의 시더힐이라고 전용 면적 39평이 8억 5천에 평당 2,158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영동 노영 2차 아이파크가 전용 면적 26평이 8억 4천에 평당 3,270만 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오고 있죠. 전용 면적이 적을수록 평당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전용 면적 26평형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급 면적이 한 32에서 33평형 기준을 보시면 되겠는데 이 면적이 8억 4천에 거래가 된 부분들. 그래서 평당 가격이 3,270만 원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래서 신규 지금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보다 전용 면적 단가가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5월달 제주의 이제 아파트 연립주택에 대한 최고 단지 순위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전용 면적
면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매 평당가가 가장 높은 단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매 금액은 그냥 매매 금액이 높은 단지인 거고,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우리가 매입하려고 했을 때 전용 면적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매입을 하게 되는데, 신축 아파트는 전용 면적과 인프라와 학군을 보게 되는 거고,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과 대지 면적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주도에서 전용 면적이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어딘가라고 해서 리스트를 했는데 1위부터 5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이도주공 1단지가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 12평형이 4억 7천, 평당 전용 면적 기준 3,8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도주공 같은 경우 우리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단지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3,800만 원 정도까지 이게 신규 분양에서 공급이 나오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알 수는 없지만, 사실 4억 7천이라고 하는 돈을 주고라도 내가 새 집을 4억 7천에 헌집을 사가지고 내가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새로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면 3,853만 원이 기꺼이 낼 수 있는 돈이다. 근데 예전에는 이게 뭐 4,800까지 갔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가격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거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단지인 거기 때문에 이도이동 주변의 인프라든지 뭐 이런 데 자리를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2위는 노용동 노영 2차 아이파크 전용 면적 26평형이 8억 4천, 평당 3,270만 원에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노용동 2차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그런 단지인데, 아무래도 평당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선호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노용동 안에서도 그리고 신축에 조금 가까운 그런 아파트이다 보니까 평당 가격이 높은 단지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이도주공 주공 3단지 전용 12평형 3억 9천 3,248만 원까지 가격이 굉장히 주공 아파트가 많이 내려온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4위는 노용동 해모르 루엔 전용 면적 23평형이 6억 8천, 평당 2,933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는 도남 해모르 리치 전용 면적 26평형 7억 5천 2,918만 원에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의 공동주택의 평균 매매 가격을 우리가 봤을 때 최저 가격이 5,100만 원에 거래가 된 그런 5월 달의 거래 사례를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최고 가격은 9억 5천, 평균 가격은 3억 2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 우리가 집을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주도는 못해도 3억 2천 정도면 중간 정도의 공동주택을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매매 최저 평당가 단지 순위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높은 단지를 우리가 순위별로 3,800만 원이 2024년 5월 달에는 가장 비싼 매매 평당가를 보였는데, 5월 달에 가장 저렴하게 된 단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입동 성원 연립 전용 면적 19평짜리가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전용 면적 기준에서 319만 원. 제주도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저렴한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용 면적 19평이면은 우리가 공급 면적이 한 25평이 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이런 넓은 면적을 6천만 원에 매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건입동 주변 자체가 사실은 비행 구역인 거기 때문에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출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 안에서 6천만 원대의 전용 면적 19평짜리의 연립을 매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거래 사례가 5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위는 서귀포시 대포동의 중문 월드 빌라 연립인 것 같고요. 7,800만 원에 거래가 됐고 전용 면적이 24평입니다. 공급 면적으로는 33평 정도 아마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7,800만 원에 거래가 돼서 전용 면적 기준에서 이것도 319만 원, 진짜 저렴하네요. 그리고 3위도 서귀포시 서홍동 신화정 주택이 전용 면적 19평이 3,500만 원에 거래가 돼서 330만 원의 전용 면적 기준으로 정말 최저 가격에 3위를 차지했고요. 4위가 신효동 동산빌라 전용 면적 23평에 9천만 원, 그리고 5위가 이도이동 남양주택의 전용 면적 24평형이 9,500만 원에 평당 401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우리가 제주시 이도이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한 4위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 안에서도 전용면적 24평형이면 공급 면적이 32평형, 33평형이 되는데 9,500만 원에 거래가 됐다고 하는 게 정말 저렴하게 거래가 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 그리고 젊은 우리가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저렴한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찾아보면 주변 안에 방 3개짜리도 이렇게 우리가 1억 안에 구입할 수 있는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분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저렴한 가격에도 내 주변을 찾아보면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이런 집을 하나 사두고 어느 정도 상황이 좋아졌을 때 여기에 대한 시세 차익을 우리가 가져가서 또 아파트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최저 가격으로 우리가 거래가 된 게 평당 3,500만 원이 가장 저렴하게 주택을 매입한 금액이 되겠고요. 최고 가격은 8억 5천, 평균 가격은 2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아파트에 대한 우리가 연립에 대한 부분을 한번 봤는데요. 제주 아파트 연립에 대한 임대차에 대한 실거래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46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전세 비율이 64%, 월세가 36%를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이제 요게 건수가 제가 봤을 적에는 좀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비율하고 전세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월세에 대한 비율이 훨씬 더 지금 현재 비율 자체가 높은 것으로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여기에는 상당한 오차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이걸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가 지금 현재 월세네요. 월세고 월세가 351건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 195건으로 제주도는 항상 특징이죠. 전세 비율보다 월세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세를 많이 찾긴 하는데 임대인들이 전세를 싫어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세를 한 번에 받는 연세 나 또는 월세를 하게 되는데 제주도는 또 연세가 더 많죠. 그래서 어쨌든 월세든 연세든 매달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이 64%를 차지했고 전세 비율이 36건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 최고가 단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가 대정읍 보성리 꿈의 그림 전용면적 40평이 전세 7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2위는 애월읍 고성리 테라스대 더 수미 전용면적 30평에 6억, 대정읍 보성리 한신더휴 전용면적 25평이 5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4위는 대정읍 보성리 라온 프라이빗 에듀 전용면적 26평이 5억에 거래가 됐고 마지막으로 5위는 제주시 영평동 해링턴 코트 1차 전용면적 44평이 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영어교육도시 주변에 전세가 비율이 좀 많았고 전세도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도에 살고 있는 그러한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집이 뭐 서울에도 있고 뭐 다른 지역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전세를 많이 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사실은 굉장히 조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월세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최고가 단지 같은 경우에는 1위가 제주시 노영동 다들빌라스 전용면적 69평형이 4천에 월세 333만원에 최고가로 거래가 됐고요. 2위가 대정읍 보성리 꿈의 그린 전용면적 40평에 2천에 317만원, 그리고 3위가 제주시 노영동 전용면적 37평 3,500에 292만원 이렇게 거래가 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세든 월세든 영어교육도시 쪽이 지금 현재 전세와 월세 비율이 조금 거래 건수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제주시에서 우리가 임대를 구하려고 했을 때 평균 가격을 보게 되면 제주시는 보통 2,300만원 정도의 월세가 66만원이 평균 가격으로 지금 현재 매겨지고 있고요. 전세의 평균 가격은 2억 2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임대료의 평균 가격은 보증금 3천에 월세 90만원, 전세는 2억 2천. 우리가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서귀포시가 제주시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임대차로 오게 되니까 오히려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더 높
높게 형성이 된 좀 반대의 양상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서귀포시의 임대 수요가 더 많다라는 거를 우리가 반증하는 거고, 전세 가격은 차이가 없이 동일하다. 그래서 실제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은 싼데 임대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갭 투자의 형식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서귀포시가 사실은 더 투자가 유망하다. 그러나 황금성을 따졌을 적에는 제주시가 훨씬 더 좋지만 갭 투자에서 내 돈에 대한 투자 비율이 적은 지역은 서귀포시다. 그래서 우리가 서귀포시의 농가주택을 우리가 사실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월세도 잘 나오고 전세도 높게 놓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갭 투자를 원하신다 그러면 서귀포 지역의 시골집을 내가 하나 사서 월세나 연세를 놓으시게 되면 임대 수익이 굉장히 좋고 안정적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한 이제 임대에 대한 것들을 이것으로 맞추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택에 남아있는 단독주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달에 단독주택은 총 99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95건이 거래가 됐고, 임대가 압도적으로 높죠. 3배 이상 많은 357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이때까지 분석한 케이스 중에 굉장히 조금 눈에 띄는 그런 케이스인데, 단독주택에서 임대 거래 건수가 이렇게 많은 케이스가,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매수를 하지 않고 그냥 전세나 월세를 계속적으로 사는 임대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반증하고 있는데, 5월 달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독주택, 시골집 그냥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하는지 단독주택 5월 달에 최고 매매가 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대정읍 구억리, 토지 면적이 97평이고요. 연면적이 59평인데 15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2021년도에 건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정읍 안성리, 이것도 토지 면적 115평에 연면적이 60평인데 12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안덕면 덕수리에서도 토지 면적 105평에 연면적 69평인데 11억 6천에 거래가 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다 영어교육도시의 인근 지역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한 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영어교육도시의 어떤 연관성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 근데 보통은 토지가 이제 100에서 110평 안쪽이고요. 연면적이 지금 현재 60평 이내로 지금 현재 되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 적은 평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매매 금액 자체가 뭐 11억에서 15억 사이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건축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 또는 매수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교육도시 인근에 단독주택은 이 정도 가격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감을 잡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시 시내로 오게 되면은 제주시 이도이동 토지 면적 82평에 연면적 83평인데 11억 5천입니다. 이게 뭐 상대적으로 좀 더 싼데, 사실은 이제 연면적이 지금 이제 대정읍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도 좁지만 토지 면적이 조금 넓다라고 해서 가격대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사실 대정읍 지역의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당히 높게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정도 가격이면 시내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단독주택을 2012년에 건축한 것들을 매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제주시 연동에 토지가 85평, 연면적 53평이 매매금액 11억에 거래가 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최저 매매 가격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 가격이 정말 저렴한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주시 화북일동에 토지가 21평, 연면적 14평짜리가 7,500만원, 1958년에 건축한 주택인데 이거는 건축 면적은 없고 토지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단독주택인 거니까 지목이 대지죠. 그러니까 엄청 싼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싼 토지들을, 싼 주택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보 싸움이다. 그래서 이러한 돈 되는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문가를 항상 끼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분들한테 나한테 돈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도록 굉장히 본인이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2위가 대정읍 일가리, 토지 면적 55평, 연면적이 14평, 7,800만원에 거래가 됐고요. 성산읍 시흥리에서도 토지가 123평인데 연면적이 27평이고 8,500만원. 와, 이건 너무 싸네요. 진짜
요런 면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말 이걸 매수해도 좋은 그런 건데 어떻게 8,500만 원에 거래했는지 이것도 정말 프로가 거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 같은 경우 구자업 행원이 토지가 203평에 연면적 12평인데 9천만 원, 2017년 건축. 야, 이것도 굉장히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에 이제 계약을 하신 것 같고요. 조천화 함덕리 토지 42평에 연면적 12평. 매매 금액 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가용성이 좋은 지목이 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전용도 다 했고 건축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러한 저렴한 이러한 단독주택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이제 뭐 거품이 다 꺼져서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이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지금의 기회다 생각해서 정말 괜찮은 매물들만 필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면 부자들이 하는 방법을 나도 쫓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 그냥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자들이 하는 방법을 하시면 되는 거고, 본인이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주변에 전문가를 끼고 정보를 최대한 수집을 해서 어떻게든 저렴하고 조건이 많이 제한이 없는 그런 토지들을 지금은 막 서칭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절호의 시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임대차에 대한 현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총 357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 중에 전세 비율이 10%, 월세가 90%. 그냥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앞에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사실은 월세 비율이 60%가 넘었고 단독주택은 더 많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월세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전세가 최고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가 안덕면 덕수리에 전용면적 69평이 9억에 전세가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제주시 도평동 전용면적 30평이 4억 5천에 거래가 됐고, 제주시 이도이동 전용면적 32평이 3억 6천에 전세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덕면 사거리 전용면적 25평이 3억 3천, 한리무 옹포리 전용면적 30평이 3억 2,500에 전세가 지금 현재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월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고 월세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대정읍 안성리에 전용면적 60평이 보증금 2억에 월세 458만원에 월세가 거래가 됐고요. 2위는 한림의 협재리 전용면적 66평형이 보증금 4천에 월세 317만원에 최고가로 월세가 거래가 됐고, 최저 가격으로 된 단지도 있습니다. 어디냐면 한경면 고산리 전용면적 15평 보증금은 없고 월세가 17만원에 가장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됐고요. 2위가 서귀포시 하요동 전용면적 10평에 보증금은 없고 월세 23만원에 거래가 된 게 가장 저렴하게 된 단독주택의 임대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단독주택에 대한 임대료 평균 가격을 제주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는 단독주택의 보증금 889만원에 월세 71만원이 평균 가격이 되어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1억 5,394만원이 평균 가격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 임대료의 평균 가격은 보증금 858만원에 월세 68만원, 전세는 1억 7,700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로 서귀포시의 단독주택에 대한 전세 가격이 제주시보다 높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서귀포시에 시골집을 사서 우리가 전세든 월세를 놓으면 우리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갭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시에 시골집을 우리가 구해서 조금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연세나 월세에 대한 것들이 수익이 좀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갭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서귀포시의 시골집을 우리가 잘 찾아보는 거를 제가 권장을 해드리고요. 이런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정보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분하고 친해져서 정보를 계속적으로 획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주 알마켓에서 만든 하루방 앱이 있습니다. 하루방 앱을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전월세에 대한 매매에 대한 모든 물건들이 다 이렇게 오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물건도 무료로 올릴 수가 있고 또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을
하루방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하시고, 또 내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제주 알마켓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매달 이렇게 토지에 대한 시세, 주택에 대한 시세, 임대에 대한 시세를 분석을 해드리니까요. 알림 설정하셔서 시세에 대한 내용도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시세에 대한 내용들 너무 유익하고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이렇게 유익한 이런 영상을 공유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